네, 종목 모니터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NH농협증권 강릉 지점의 허영진 대리 함께하겠습니다. 대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 시간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네요. 예, 그러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강릉은 지금 날씨 어떤가요? 날씨는 저온 현상이 좀 있었는데 네. 최근에 또 다시 많이 더워졌습니다. 날씨는 아주 화창하네요. 저희가 미리 드렸던 질문도 아닌데 굉장히 기상캐스터처럼 능숙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. 자, 일단 서울도 그렇고 날씨 좋아요. 그런데 시장 분위기 크게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 안에 종목들은 분위기 어떤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. 일단은 수급 특징주 먼저 볼게요. 주요 수급 주체들이 오늘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어떤 것 고르셨나요? 예, 금일 수급 주체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3%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삼성중공업 흐름 좀 점검해 볼까요? 예,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부분을 좀 보면 매출액은 조금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면에서는 하락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이익 하락 부분에 대한 이유는 1분기에 발생했었던 그 일회성 이익 부분이 어느 정도 제거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타 경쟁 업체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유는 그 해양 플랜트 쪽 관련된 매출이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데요. 수주 잔고 부분에서도 볼 때 해양 플랜트 비중이 60%에 달해서 향후에도 견조한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해가지고 현재 연간 수주 목표의 50%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도 해양 설비 쪽이나 그리고 드릴십, LNG선 쪽에 꾸준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그에 따라서 연간 수주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타 경쟁업체인 그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대비해서도 수주 금액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수주 잔고 중에서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 해양 설비와 그리고 시추 장비 쪽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그리고 그 견조하게 성과가 유지되고 있는 그 LNG 선의 비중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 가지고 금일 주가가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장기 하락 추세 라인인 39,000원대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 라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면 추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39,000원대 돌파하는 거 본 이후에 투자 판단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. 두 번째 수급 좀 악화되어 있는 종목 하나 보죠.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? 예, 금일 좀 매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. 네. 예, 그 대한항공의 경우에 이제 주말에 EU 정상회의 영향에 의해서 그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. 따라서 그 국제 유가도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. 이러한 영향으로 금일 대한항공의 경우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큽니다. 그리고 3분기에 여행 성수기와 또 런던 올림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출국자가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유가 하락이 이어졌던 유가 하락분이 본격적으로 3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매수를 좀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은 저번 주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48,000원대죠. 48,000원대 지지력이 확인된다라 그러면 좀 저점 매수로 오히려 접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거래량이 늘고 있는 종목도 하나 골라주세요 부탁드렸는데요. 두산인프라코어 고르셨어요. 이 종목 오늘 많이 오르는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합니까? 예,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오전부터 해서 전일 거래량을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한 달째 최고 거래량이 지금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좀 있었던 부분은 중국 쪽 굴삭기 판매량 부분이 저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반기에 중국 쪽 굴삭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
무엇보다도 이제 중국 정부의 그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표출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.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건설 장비 쪽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과거에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했었던 구간에서 2008년도 이후에 굴삭기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.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정책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, 또한 그 외적으로 좀 본다라 그러면 굴삭기 판매량이 좀 저조하긴 했는데 1분기에 그 공작기계 쪽에서는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. 하반기에도 공작기계 쪽은 여전히 호전세를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좀 긍정적일 걸로 보여지고요. 최근에 뭐 굴삭기 부분이 뭐 중국 쪽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미국 쪽이나 타 국가에 대해서는 해외 수출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쪽에서 감소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구 밥캣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미국 쪽 건설 장비 판매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그 영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거에 따라서 자회사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할 수 있고요. 최근에 오늘 금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 모습에서 그동안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었던 그 60일선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산인프로코어 같은 경우에 60일선의 회복만 좀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안정적인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현재 시각 눈에 띄는 종목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골라봤습니다.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인데요.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까지 점검해봤습니다. NH농협증권 강릉지점의 허영진 대리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. 대리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